여러분이 꿈꾸던 직장생활, 이것만 알면 한 달 안에 폭망각. Let's get it. 바로 가시죠. 지각하세요. 원래 주인공이 늦게 등장하는 겁니다. 물어볼 때까지 보고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물어보겠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겁니다. 야근을 즐기세요. 밤에 일을 하면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야근 수당을 더블로 챙기니까 연봉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 쓸 시간도 없기 때문에 돈 모으기 야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회의는 길게 하세요. 그래야 야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주워 들은 소문을 퍼뜨리세요. 원래 정보는 공유할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죠. 주식을 보세요. 월급은 이미 빨대를 꽂았으니 그냥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주식장이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는 차트에 집중하십시오. 특히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이 중요하니까 화장실같이 밀폐된 공간에 미리 대기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세요. 내가 불만 있고 힘들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상사는 분명 일을 주려고 하다가도 더러워서 내가 하고 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걷어갈 겁니다. 나이스. 핑퐁 연습을 하세요. 제 일 아닌데요? 제가 왜 해요? 담당자 아닌데요? 저 바쁜데요? 이렇게 핑퐁을 잘하면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연습하세요. 회의 시간엔 침묵하세요. 자고로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뒷담화 할 때는 입을 터트리셔야 합니다. 이때 입을 열지 않으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는 동료와의 우정을 쌓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뒷담화를 쌓다 보면 결국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분명 누군가는 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들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만 하세요. 모든 새로운 일에는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없는 리스크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죠. 신사업은 검토만 열심히 하고 추진하진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돌다리는 두드리고 건넌다라기보다 두들기기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탕비실의 믹스커피와 A4 용지는 엄연한 공공재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어도 하나 둘 천천히 모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세요. 회사 비품은 내 연봉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당근 거래는 하지 마세요. 동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5대 시치미를 떼십시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을 하다 보면 내가 일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납기일을 정하지 마세요. 납기일을 정하는 순간 의무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는 순간 기한을 어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리스크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12월 15일까지 할게요 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에 알아볼게요 라고 뭉뚱그려서 둥글둥글 둥글게 이야기하다 보면 둥글레차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거를 미리 실패할 줄 알았다는 이 나의 이 통찰력을 자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난 실패할지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만큼 입이 무겁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입이 싼 것보단 입이 무거운 게 좋죠. 그거 예전에 해본 건데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새로운 것도 웬만하면 예전에 한번 검토해보거나 시도해본 히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 됐던 사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뒤에서 사람들께 속닥대세요. 만약 아무리 찾아도 예전에 이렇게 해본 사례가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바쁜 동료를 보면 지나치세요. 힘든 걸 스스로 이겨냈을 때 발전하는 겁니다. 그 발전의 기회를 동료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돈 벌면 되나요? 동료도 야근을 해서 돈을 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원래 같이 잘 돼야 같이 행복한 거예요. 안 될 이유를 찾으세요. 잘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가 훨씬 많고 찾기 쉽거든요. 원래 일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인사할 때 라고 하세요. 괜히 밝게 인사했다가 상대방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무시하면 되게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받아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정도 연습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사람과 친분을 쌓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회사 사람은 회사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점심 메뉴를 골라야 할 때가 오면 전 아무거나 다 좋아요 라고 사람 좋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어저께 저 그거 먹었는데 혹시 다른 데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고민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원래 선택지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메일을 하나둘 차곡차곡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주 바쁜 사람이다, 나를 찾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숫자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한 번 처음 쌓기가 힘들지 한 번 50개 100개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 1000개 이렇게 쌓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스노우볼 이펙트 다 알죠? 후배는 아주 쥐잡듯이 잡으세요. 그래야 내 몸이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밥 사달라고 하는 후배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돈도 굳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땐 언급하지는 말고 살짝 바꿔만 넣으세요. 나중에 상대방이 그걸 발견했을 때 뭐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선배가 밥을 사줄 때 눈 딱 감고 계속 얻어먹으세요. 왜냐하면 선배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업무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땐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세요. 그리고 매뉴얼을 던져주면 다시는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인수인계는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냥 국룰은 따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할 때는 나도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 상황 종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말에 언중유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족 속에 중요한 것과 핵심 내용을 꽁꽁 숨겨서 상대방이 알아서 캐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일이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부터 찾으세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이빨 보이면서 웃지 마세요. 회사가 뭐 장난입니까? 웃고 싶으면 집에 가서 웃으세요. 이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진짜 어려운 거긴 한데 트름을 하세요. 실제로 계속 트름하는 동료를 한 번 만나봤는데 이 생리현상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건 자신 있는 분만 하세요.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 사과는 하지 마세요. 사과를 하는 순간 내 잘못이 됩니다. 그 대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나만 잘못했어? 라면서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세요. 영어로 적반하장. 회사에서 성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장하고 싶으면 혼자 우유 마시면서 스스로 하면 됩니다. 회사는 내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장소일 뿐입니다. 절대 배려하지 마세요. 호의가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권리인 줄 안다.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다면 후배한테 푸세요. 내리사랑.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푸세요. 이 사소한 걸 잘해야 큰 것도 잘하는 법입니다. 조금 힘들다면 참지 말고 우세요. 사람들 앞에서 울고 나면 개운합니다. 팀원을 믿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인생은 독고다이예요. 바쁘다고 하세요. 바쁜 세상이니까. 일은 꼭 마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면 새로운 일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으로 로열티를 가지세요. 비록 회사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회사를 사랑하고 여기서 뿌리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마 그럼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제가 회사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직장생활 폭망 꿀팁 죽음의 44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뜨끔하셨나요? 저도 이걸 쓰면서 몇 번 뜨끔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런 것들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이 망치진 않으니까요. But practice make perfect. 여러분들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습한다면 여러분의 회사 생활도 분명히 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많이 하면 회사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까지 망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책이 3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7권을 보내주셨는데 두 권은 제가 지인에게 주기로 하고 이 5권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책이 너무 읽고 싶어요가 아니어도 좋고 재밌는 댓글이어도 좋고 감동적인 댓글이어도 좋고 한 줄 댓글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 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 5분을 선정해가지고 커뮤니티 게시글에 옮겨놓을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써둘 테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쓰신 분들은 알람도 설정해 두셔야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릴 때 그 확인하시고 저한테 메일 주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알죠? 우리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